02-2670-9315, 02-2670-9315 번에서 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어제 오늘 062-528-0772번으로 오는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분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지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선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은 정교조 본부나 광주지부 번호를 스팸 처리하셨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11월 30일 월요일 8시부터 12월 2일 수요일 18시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선생님 휴대전화로 문자 링크를 보내드리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번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투표를 하시면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광주 본부장, 정교조 위원장, 정교조 지부장, 경선인 지회는 지회장까지 합니다. 종합적인 자료는 광주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선거 실무 관련 안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별 발언 순서는 양 선대본부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2번 그리고 1번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별 인사말을 듣고 정책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정책 발표 시간은 10분이고 영상이나 찬조 발언도 가능합니다. 두 팀의 정책 발표가 끝나면 상대 팀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 다시 1분, 답변 3분으로 진행되고 이제 반대 후보에 의한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종을 치는데 첫 번째 종을 친 후에 10초 후에 두 번째 종, 30초 후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2분씩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2번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겁없이 거침없이 조합원의 정교조를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부 정책실장으로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과 싸워서 이 성과를 조합원과 나누는 일을 해왔던 정책실장이 이제 지부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정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후보 기호 2번 김재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교육 실현을 위하여 10년 동안 혁신학교 운동을 해왔으며 분회장, 정교조 광주지부 참실국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누구보다도 정교조 광주지부의 조직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송지은입니다. 다음은 1번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능한 교육감, 눈치 보는 전교조, 우리가 바꾸자. 정교조 광주 지부장 선거 기호 1번 지부장 후보 이건진, 사무처장 후보 기호 1번 윤영백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저희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직 가지 못하거나 못 가게 될 현장도 있을 텐데 오늘 이 토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별 정책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2번 후보가 해주시겠습니다. 1번 후보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책실장으로서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과 싸우면서
그 성과를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정책실장을 할 때 초등 중고 집단, 지금은 사라졌죠. 초등 중고 집단 업무가 초등생들은 아주 큰 부담이었으나 이것을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공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었죠. 재택근무 처음에 선생님들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교육청이 교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재택근무 끝나는 날 한 번 보고서 내는 것으로 갈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선생님들께 업무 메일로 교사 의무 연수 시간을 34시간이던 것을 19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의무 아닌 15시간이 몰래 들어와 있던 것을 쫓아낸 겁니다. 14시간을.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도 제 영역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했었던, 그래서 결국 업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공기정화장치와 열화상 체온 측정기, 이거 지부 집행위 선생님들과 같이, 그리고 보건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청이 맞서 싸워서 시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하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돌봄 인력 확충을 요구할 때,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계절학교가 학교로 들어왔을 때,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기숙사가 있어서 하루에 3끼 밥 먹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13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싸울 때 그분들 곁에서 같이 교육청과 싸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정교조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아픈 목소리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듣고 실천해서 성과를 얻고 이 성과를 조합원과 나누면서 결국 조합원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이러한 정교조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합비를 낮추겠습니다. 조합원이 아프다면 아프다고 듣는 그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현행 번봉 0.9%인 것을 0.7%까지 낮추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률제로 점점 높아져 왔는데요. 임금이 상승되면 조합비도 높아졌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번에 법내 노조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해직되시면서 4년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밀렸던 월급을 받고 그동안 조합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 돈이면 그동안 우리 계속 인상만 해왔었던 조합비 낮추고 그리고 이 돈들을 전액 피해자 구제 기금에 넣지 않고 앞으로 조합을 더 확대하고 조합원 선생님들이 피부로 조합의 많은 사업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조합원 확대를 해낼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조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정교조의 조합비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조합에 들어오실 때는 일종의 맛보기 기간을 두고 특별 인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전국 대의원대회에 상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교조 이름을 바꿔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정교조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 교직원을 교원 노동조합으로 바꾸는 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정교조는 89년 처음 만들 당시에는 조합원 중에 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행정직원도 있었습니다. 교직원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99년 합법화될 때 교원노조법에 따라 우리의 조합원의 대상을 유초, 중고의 교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바꾸지 않았죠. 이제 정명, 바른 이름을 갖는 그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광주지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셋째, 중등 복열 순회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병가나 특별휴가 때 수업 교체하지 않고 다른 교육청에서 바로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중등 선생님들은 심지어 병가조차도 수업을 교체하고 그 아픈 몸으로도 수업을 다시 해야 되고 서로 미안해하며 수업을 교체합니다. 이 문제 중등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연가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청은 8년째 중학교에는 교과가 많아서 안 된다고 똑같은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단협에 넣어서 반드시 교육청과 싸워서 쟁취해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참여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분회활동과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서 학교의 주체로 서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독려성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지부 조합원이 3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조직에서 실제로 조합원들이 우리가 흔히들 조합비만 내는 조합원이라고 부끄러워하시지만요. 이 조합원들이 정책이나 예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반영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순히 설문조사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에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참여의 길을 열려고 합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라고 들어보셨죠? 조합원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조합원이 사업에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해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조합원이 분해를 중심으로 모이고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소통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요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초등 돌봄을 지자체로 완전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는 돌봄이 학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봄 겸용교실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중에서 돌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돌봄 전담사와 사이에서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이 학교 밖, 즉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는 교사는 돌봄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증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것만 추진해야 할까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복지에 관해서 힘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원도 퇴직 전에 사회 적응 연수, 안식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교수나 학교 행정실 선생님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원만 안 되는 거였어요. 전남 사례에서처럼 교육청이 건강검진비 지원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만족, 광주교육에 대한 만족, 그리고 학생 만족감을 높이고 학생 교육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조합원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김재옥, 송지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번 후보 순서입니다. 2번 후보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이건진, 윤영백 후보를 지지하는 문흥초 교사 유보경입니다. 제가 이 두 후보를 지지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 친분보다는 현장에서 느꼈던 교사로서의 위기감과 또 이 두 후보에게 받은 확신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배이상원 선생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수업에서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는 소명 절차도 교육과정을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된 지금 교육청 앞에 서 계시는 배이상원 선생님 곁에 이건진, 윤영백 후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두 후보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해줄 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윤영백 선생님은 배이상원 선생님 문제 이전에도 광주의 스쿨미투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임지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인근 혁신학교 선생님으로 이건진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건진 선생님은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 공동체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연구 동아리를 하며 세월호 참사 수업을 5.18 수업을 만들면서 참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속해 있는 학교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선배로서 또 동료 교사로서 교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정교조가 정교조다워지는 길은 이건진, 윤영백 후보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등교사 출신 첫 여성 지부장 후보 이건진 그리고 윤영백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의 정책 설명, 차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찬조 연설을 해주신 우리 유보경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보라는 게 더 나은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보 교육감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이상을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희국 교육감은 2선의 의원, 그리고 3선의 교육감을 거치는 동안 이제 더 이상 절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없게 된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요 365일 시위대가 있습니다. 배이사건 시위도 이제 1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광주 교육청 역사에서 가장 긴 시위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시위에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와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우리 교육감님이 귀를 막고 있는 탓입니다. 참 기막힌 독재입니다. 귀 막힌 독재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육감 관련 비리 의혹을 시민사회가 제기했을 때도 성심껏 해명해도 모자란데 주먹을 쥐어 보입니다. 정작 언론에서 비리와 부정이 확인되자 아랫사람의 입을 빌려 좋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더 이상 진보로 자기 몸을 수식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이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뿌리를 빼고 이렇게 막가는 존재가 돼버린 것에는 정교조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을 주무기로 자리를 잡아온 그런 정체성이, 교육감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전교조는 엉거주춤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가장 준엄한 언어로 사퇴하라 이렇게 파산 선고를 할 때도 정교조는 뒤로 쏙 빠졌습니다. 정교조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교장이 되고 고위 관료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교조가 교육청을 감싸고 교육청에 끌려가야 한다면
이건 조합을 망치는 일입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든 정교조는 교육 자치 권력의 사용자인 교육청을 견인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베이상한 사건처럼 사용자가 조합원을 짓밟을 때 조합원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자가 비리로 규탄받아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전교조는 전교조가 아닙니다. 전교조는 출세와 승진의 수단이 아닙니다. 전교조가 못나 보이고 부족할 때도 우리의 보통 조합원들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내 노조도 되었는데 이게 노조냐 하며 분개하고 탈퇴를 결심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참교육을 위해서 생겼다면서 존재 이유조차 망각하는 정교조. 사용자에게 조합원이 맡고 있을 때 조합원을 지킨다. 노조는 이런 상식을 잃어버린 전교조. 조합원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하는데도 그런 뜻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생존 방식을 잃어버린 전교조. 전교조는 왜 있을까? 기호 1번 이건진, 윤영백 후보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호 1번 이건진, 윤영백이 조합원 선생님들께 6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전교조가 있어야 될 이유, 조합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부터, 또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행정 업무로부터 조합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에도 부당한 민원이 있거나 교육청의 징계 시도가 있을 때 조합원 곁에 있겠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교사가 맡지 말아야 할 업무를 교사에게 강요할 때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뿐인 학교 업무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공기정화 장치, 열화상 카메라, 학교별 구매, 타시도는 교육청이 일괄 구매하여 배부함에도 300개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교육청이 학교 업무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학교는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실과 교무실 간, 공무직과 교사 간. 교육청이 제대로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 업무를 구분짓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겠습니다. 또한 돌봄 업무는 교사가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돌봄은 돌봄사가, 교육은 교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겸용교실 해소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업무 정상화입니다. 또한 개별체험 학습, 결석계는 담임 전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담임, 부장, 교감, 교장까지 4단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덜어낼 수 있는지 전교조가 모니터링하여 학교 현장을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단체 예박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강사 체험 업무는 단체 예박에 교사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강사 체험 업무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아직도 함께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은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이행만 제대로 돼도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도 단협에 이해가 되지 않도록 윤영백 사무처장 후보와 함께 현장을 다지겠습니다. 네 번째,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재연구실에는 있는데 사립과 초등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정수기, 파쇄기, 복사기, 어디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도 있다고 하더군요. 교사들이 돈을 내고 물을 먹습니다. 학교 8시간 근무하는 공간, 삶의 공간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학교별 차이가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교실 운영비를 학급 운영비로 전환하겠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알 수도 없는 희망교실 선정원칙, 선별적 지원이 불가능한 학급 운영, 갈수록 희망교실 운영 점검이 까다롭고 희망교실 사용 내역으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입니다. 희망교실 운영비를 이제는 학급 운영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생들의 학교 현장을 꼼꼼히 다지겠습니다. 조합비가 아깝지 않게 조합원 곁에 다가가는 전교조, 조합원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교조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이건진, 윤영백이 조합원 선생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양 후보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1분,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3분, 다시 상대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 1분,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3분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순서를 바꿔서 또 진행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는 1번 후보가 질문하고 2번 후보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베이상원 사건에 분노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벌써 1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간 교육청의 공식 토론 제안을 언론, 성명, 시의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협의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안했지만 모두 묵살당한 채 교육청은 검찰 결과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검찰 무혐의 이후에도 교육감은 모든 교육적 대화나 이런 해결의 장을 닫아둔 채 봉쇄한 채 중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전교조가 힘있게 투쟁하지 못해서다 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호 2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부장에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지부의 거의 모든 집행위에서 핵심 사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부 사업계획서를 매월 작성해서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부 집행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보통 이루어져 왔는데 이 시간 못지않게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이 매번 지부 집행위 결정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앞에서 1인 시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그 1인 시에 대한 이견은 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위가 그동안 교육감에 대한 항의 방문과 조합원들의 서명, 그리고 집행위 결의에 따라서 지부 명의로 치러졌었던 규탄 집회, 이러한 내용들이 지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가름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우리 후보님도 사실은 지부에서 교권국장을 계속 맡아오셨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집행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질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상원 선생님에 대한 이 검찰 판결 이후에, 그 8월 판결 이후에 시교육청이 그 뒤로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징계 의결을 결국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부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합원 서명을 받고 이에 대한 지부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계획도 짰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당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부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집행위원 몇 분이 징계위 개최되는 날 그곳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에 대한 지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비위 사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최초의 성명에서 밝혔었고요. 이후에 검찰 불기소 이후에 교육청이 행하고 있는 징계 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징계위 자체를 막기 위한 이 노력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교조의 입장도 한결같이 베이상원 선생님의 교육청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또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2번 지부장 후보께서 정책실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호 2번 공보물에는 베이상원 선생님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성찰과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좀 아쉽고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상원 사건의 핵심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학생의 보호 문제, 고발 문제, 베이상원 선생님의 2차 가해 문제라고 말하고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2차 가해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베이상원 선생님의 행위를 2차 가해라고 가해다. 말하는 네, 2차 것에 가해.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거는 하시냐면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이 피해 입은 문제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예요. 2차 가해라는 부분은 베이상원 선생님을 지지하는 모임과 베이상원 선생님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렸던 부분이 2차 가해라는 입장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요. 네. 이 자리 매우 떨리는 자리입니다. 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임을 비롯해서 베이상원 선생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느 수준인지 어느 크기인지 몇 명이 모였는지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한 교사들은 충분히 그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대결하는 구도로 나아가는 이 모양새는 정교조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이 것에 비추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숙고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려고 해왔었던 저는 이 정교조의 열 몇 번에 걸친 집행위에서의 논의 과정 자체가 그 지난한 우리의 이정표를 향해서 걸어왔었던 또 걸어왔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가해냐에 대한 이 용어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이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앞에 1차의 것을 성비위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의 함정이 있는 이런 질문으로 이것을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베이상원 선생님 하셨던 이런 그 SNS 활동이 학생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줬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서로 좀 같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충분히 함께 논의도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더 공론의 장을 열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번 후보의 질문 그리고 1번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이시니까 아까 저희 공약 중에서도 좀 잘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등 선생님들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 때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지부랑 시교육청이 체결한 단협에 의해서 순회 교사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중등 보결 순회 교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중등에도 관련된 내용이 우리 단협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달라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 차이점은 알고 있는지 아시는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놓은 이 대안 말고 우리 1번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안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초등교사로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 순회를 보낼 수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특별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하면 교육청에서 보결교사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호 2번 중등보결 순회교사 제도는 될 수만 있다면 저희 기호 1번 후보도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등 선생님들이, 초등은 한 선생님이 모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으나 중등은 그렇지 못해서 각 과목별로 교사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라는,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양쪽 후보가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은 되도록 노력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부와 맺어진 단협에서 중등은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 그 인력풀 있죠?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간제 교사 인력풀이 학교 선생님들의 보결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혀 도움되지 않는 단협이 현재 체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 보결 순회교사가 어느 정도 채용되고 있는지는 아신가요? 중등 정도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같은 경우에 올해 채용되셨던 보결 순회 교사가 46분입니다. 46명이라는 뜻이죠. 46명. 중등에서 충분히 과목별로 이 내용을 그 교과별로 안배했어도 기간제 교사가 됐건 교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좀 같이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꼭 좀 정책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좋은 게 기호 1번과 기호 2번 양 팀에서 좋은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상대 측의 공약이었더라도 그게 조합원들의 삶을 살피는 거라면 반드시 상대 측 후보도 그 공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회교사 기간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발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 마무리 발언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전교조는 법내 노조가 된 지금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인지 잘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미래를 대표할 만한 우리의 지도부를 선출해야 됩니다. 김재옥, 송지은 후보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실현하는 데 검증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김재옥, 송지은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조합원의 정교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부 2번 후보는 본부위원장 선거의 3번 후보, 경선을 치르는 지회의 2번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번 후보 순서입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돌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조합원 한 명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성비의자가 아니라고 16개월째 교육청 앞에서 피 맺힌 절규를 담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 곁에 서 있겠습니다. 교육청의 행정폭력 막아내겠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과정을 어떤 동지들이 가해 행위라고 말하는 것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광주지부를 조합원과 함께 새롭게 만들겠다는 후보가 2팀이나 나왔습니다. 상대 측 후보도 훌륭하십니다. 다만 조합원 곁에서 16개월째 함께하고 있는 후보, 그 어떤 조합원이라도 정당한 행위라면 끝까지 지켜주는 후보, 정교조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기호 1번 이건진,
윤영백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호 2번 후보께서 법내 노조가 더 위기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평범하게 설 조합원들이 평범하게 설 땅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국 위원장 후보 2번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년 21년이니까 전국은 기호 2번, 그리고 광주는 기호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맞아.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양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대 정교조 광주지부장 사무처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